한국과 세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DB 총재 골드파이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이 더 강한 성장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빚덧 대안으로 라틴 아메리카를 위한 인프라 계획을 제안합니다. 베네수엘라 반대 세력 지도자는 우크라이나가 마두로, 오르테가 또는 무세베니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요약, 미국 기업들은 고용을 완화하며 월스트리트는 올해 최고의 주를 마감했습니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투수 드루 루신스키의 $500만 옵션을 거부했습니다. IDB 총재 골드파이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이 더 강한 성장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야후 US 인터아메리카 개발은행 IDB은 이민, 생물 다양성 및 더 많은 사설 부문 투자를 동원하기 위한 조치 분야에서 미국과 3가지 협정을 체결했다. 우리가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캐나다 및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10개 국가는 지역적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IDB의 회장인 일란 골드파이는 이 협정으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강력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파이는 이 지역은 여전히 사회, 재정 및 기후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확대된 협력과 투자가 이 지역의 번영을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빚덧 대안으로 라틴 아메리카를 위한 인프라 계획을 제안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에게 중국의 부채 덧 거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와 산업개발은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투자할 것이다. 바이든의 발표는 워싱턴에서 열린 첫 번째 아메리카 경제 번영 동반자 정상회의에서 서구 반구의 지도자들과 관계자들이 경제적 연결과 이민 문제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중국의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는 인프라 거래와 무역 관계를 통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베네수엘라 반대 세력 지도자, 우크라이나는 마두로, 오르테가 또는 무세베니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야후 US 러시아의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선전 노력은 성공적이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프로러시아적인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7년간 군사 감옥에서 지낸 베네수엘라 반대 세력 지도자 레오폴도 로페스는 현재 망명 생활을 하는데 그는 국유 러시아 채널 러시아 투데이와 이란의 히스팬 TV만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채널 모두 선전과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러시아 투데이는 거짓말의 채널로 작용하여 공격하고 해체한다고 말했습니다. 로페스는 미디어를 통제하는 것 외에도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무기를 판매하고 군대를 지원하는 기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사 계약자인 바그너 그룹의 존재도 언급했습니다. 로페스에 따르면 85%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그를 혐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마두로가 러시아, 중국, 이란, 터키, 쿠바, 벨라루스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이들은 UN 및 기타 포럼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로페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싸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투수 드루 루신스키의 $500만 옵션을 거부했습니다.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드루 루신스키의 내년 시즌 $500만 옵션을 거부하고 그를 자유계약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34세인 이 우완 투수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초반을 놓쳤으며 위장 질환으로 인해 4경기에 출전하여 0승 4패, 9.0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후에는 경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루신스키는 메이저리그에서 로스앤젤레스 엔젤스, 미네소타 트윈스, 마이애미 말린스를 대표하여 4승 8패, 6.2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4시즌 동안 한국 NC 다이노스에서 투구했습니다. 북한은 일부 외교 미션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디플로매트 북한은 해외의 일부 외교 미션을 폐쇄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한국이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이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외에서 불법 활동을 계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간다, 앙골라, 스페인의 대사관과 홍콩의 영사관을 폐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50개 이상의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해외에서 운영하는 외교 포스트는 약 50개 정도뿐이다. 북한 외무성은 국제 환경과 국가의 외부 정책 변화에 따라 다른 국가에 대한 외교 미션을 폐쇄하거나 개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캐나다 헬리콥터의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중국 전투기가 캐나다 헬리콥터를 남중국해에서 괴롭혔다고 캐나다 국방장관 빌 블레어가 밝혔다. 전투기는 헬리콥터 위를 날아가며 난기류를 일으키고 그 후에는 직접 헬리콥터 앞에 플레어를 발사했다. 블레어는 이러한 사건들이 큰 위험을 초래하며 선원들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캐나다가 중국 공군의 위험한 행동을 비난한 두 주째 사건이다. MLB 달력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이 기사는 MLB 오프시즌과 2024 시즌의 중요한 날짜 목록을 제공합니다. 일부 주목할 만한 날짜는 구단이 자유계약 선수들에게 자격 제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11월 6일, 총괄 매니저 회의 시작 11월 7일-9일, 선수들이 자격 제공을 수락할 수 있는 마지막 날 11월 14일, 겨울회의 12월 3일-6일, 국제 서명기간 시작 1월 15일 및 다른 모든 팀의 개막일 3월 28일을 포함합니다. 이 기사는 또한 명예의 전당 투표, 아마추어 드래프트, 올스타 게임 및 정규 시즌 종료와 같은 다른 이벤트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우크라이나 최신 소식, 제레스키가 포격을 독려하는 가운데 미국이 50차원의 지원을 발표합니다. 니케이 아시아. 미국은 2021년 8월 이후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장비 50차를 발표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패트리어트 대공방어 배터리와 탄약, 12대의 국가 고급 지대 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탄약, 2,000개 이상의 스팅어 대공 미사일, 31대의 에이브럼스 전차, 그리고 소총 탄약과 수류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448억 달러 이상의 안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미사일군과 포병군, 공병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훈련센터를 방문하고 포병, 차량, 지뢰 제거 기계 등의 장비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의 새로운 제재를 일축하며 미국이 모스크바를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천연가스 회사 사장은 이 제재가 성공의 상징이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코로나 조사는 야한 폭로 이상의 것을 제공해야 한다.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의 코로나19 조사는 심리 드라마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심각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보다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칼럼니스트 카밀라 캐번디시는 말했다. 이 조사는 보리스 존슨과 그의 정부의 실패를 드러내고 있지만 시스템의 다른 부분과 위기 동안 끊임없이 일한 공무원 영웅들의 실패도 조사해야 한다. 캐번디시는 대규모 검사 부족, 다른 나라로부터의 배움에 대한 저항, 번거로운 조달 절차의 영향과 같은 문제들을 조사해야 할 영역으로 강조했다. 구시우는 미국을 늦게 제압하고 펜 컨티넨털 컬링 챔피언십 결승에 진출했다. CBC. 캐나다의 브래드 구슈는 2023년 펜 대륙 컬링 선수권 대회 남자 결승에 진출했다. 그는 미국의 앤드류 스토페라를 8대3으로 이기고 승리했다. 구슈의 팀은 9엔드에서 게임을 열어 3점을 획득하고 10엔드에서 2점을 훔쳐 승리를 확정했다. 구슈는 스토페라의 호그라인 샷을 놓친 것이 캐나다가 2점을 획득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고 말했다. 그들은 미국 팀의 놓친 더블 테이크아웃 시도를 활용해 3점을 더 획득했다. 구슈는 이번 주 초에 그들에게 패배한 대한민국과 결승에서 맞붙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랑프리 드 프랑스에서 미국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 레비토와 말리닌이 슛 프로그램에서 선두에 서다.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미국의 피겨 스케이터 이자보 레비토와 일리아 말리닌이 그랑프리 드 프랑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레비토는 여자 경기에서 깔끔한 숏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편안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말리니는 남자 숏 프로그램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댄스 경기에서는 이탈리아의 샤를렌 구이니아르와 마르코 페브리가 리듬 댄스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그랑프리 드 프랑스는 ISU 그랑프리 시리즈의 6개 이벤트 중 3번째로 진행되고 있다. 최고의 스케이터들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그랑프리 파이널에 참가 자격을 얻게 된다. 금요일 저녁 뉴스 브리핑. 네타냐후가 인질들이 해방될 때까지 하마스와의 휴전 없다고 밝혔습니다. 텔리그래프.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억류 중인 수백 명의 인질을 석방할 때까지는 어떠한 일시적인 휴전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표는 미국 국무장관 앤토니 블링컨이 인질 석방과 가자로의 원조 흐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인도적 중단을 허용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다. 한편 아일랜드 총리 레오 바라드카르는 이스라엘이 햄나스의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복수에 가까운 무언가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라드카르는 이스라엘의 가자 행동을 비판하며 이스라엘이 자기 방어권을 넘어서고 집단적인 처벌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영국 재무장관 리시 수낙은 휴전 기념일에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 계획을 도발적이고 불손한 것으로 비난했다. 이 집회는 가자에서의 이스라엘 군사 작전에 대한 지속적인 시위의 일환으로 수낙은 이 집회가 영국 국민에게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필리핀에 연안 레이더를 제공하여 안보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니케이 아시아.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필리핀에 60억엔 400만 달러 상당의 해안 레이더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동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해양 분쟁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레이더는 일본의 공식 안보 지원 OSA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며 이 프로그램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파트너에게 무료로 방어 장비를 제공한다. 필리핀은 OSA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수혜국이 되며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피지도 앞으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일본과 필리핀은 또한 각 군대 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상호 접근 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지도자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존재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최신 소식. 우크라이나는 대통령 선거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텔리그래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내년 봄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를 개최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 선거는 국가 동부에서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개최될 것이다. 비판자들은 전쟁 중에 선거를 개최하는 것은 민간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세계 무대에서의 미묘한 상황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성공적인 선거가 젤렌스키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고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대한 헌신을 입증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 결정은 아직 최종화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새로운 친구, 여러분들을 위해 여기에 있는 식스 닥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최신 뉴스를 전해드리고 재미있고 유쾌한 방식으로 해석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이 더 강한 성장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보고한 IDB 총재 골드파인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과 3가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데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에게 중국의 부채 덧 거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지역 투자를 증가시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반대 세력 지도자가 우크라이나의 독재자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갈등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싸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발표하며 미사일, 전차 등의 장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일부 외교 미션을 폐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제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MLB 오프 시즌과 2024 시즌의 일정, 올림픽 관련 소식, 그리고 스포츠와 문화 관련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뉴스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이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뉴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질문. 여러분은 미국이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북한이 외교 미션을 폐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6도 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6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의사 결정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도 팀은 경험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교양이 있는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6도 브리프를 여러분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6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메일로 6도 브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